2019년 6월 3일입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장이고 6월에 들어가는 이제 첫 주입니다. 항상 이제 그랬듯이 주간 증시 전망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올라가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기대감을 많이 갖기는 좀 어려운 한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전 저점을 깼어요. 이게 뭐 다우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스닥이랑 S&P 500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세적으로는 하락 지속의 모습을 보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부담은 굉장히 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수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인상 위협에 따른 충격이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의회적인 협의를 통해서 멕시코를 제재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좀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이제 결정을 낸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미국도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막강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6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핵심은 그 멕시코의 관세 인상인데,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는 게, 지금은 결국 핵심 이슈가 미중 무역 분쟁인데 여기다 더해서 멕시코 관련된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은 결국은 이게 무역 분쟁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존의 리스크는 무역 분쟁 장기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역 분쟁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장기화라는 것은 리스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커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가 커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이 별로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항상 시장의 하단이 튼튼했던 요인이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미국의 4월 물가지수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확실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그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죠. 그러니까 원화 대비해서만 강세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국의 내수 기업의 실적도나 우려로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미국 증시의 하방 압력은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모두 다 이전 저점 이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추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는 어쨌든 하락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나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단기간 급락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50달러 초반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 자체가 시장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보수적인 대응을 이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다행히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0.5% 정도 상승인데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조금 부진하고요. 오늘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 딴 이유는 없어요. 워낙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2000포인트 초반의 지지를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건데,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상단은 막힐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21일 위평선 위까지는 뚫고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단 박스권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고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은 지금 국내 증시가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0.9배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저점이에요. 보통 이제 0.8배에서 0.9배에서는 웬만해서는 시장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웬만해선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하단까지 밀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상단도 막힌다. 뭐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6월 1일을 기점으로 중국이 예고한 대로 보복관세가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 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작성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6월 1일 기점 보복관세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도 네, 지금 작성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따른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 같이 작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좀 박스권 전망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네, 박스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부분을 보면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지북에서도 이제 괜찮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수에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그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ISM입니다. ISM 네,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있습니다. 네, 요거 두 개가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investing.com을 들어가시면 관련된 지표 일정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 대응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략적으로 똑같아요. 뭐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개별주를 말씀드렸지 뭐 대형주 본격적으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개별주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시장이 반등할 때는 보통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반등 어쨌든 어려워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G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도 단기적으로는 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비메모리, 5G, 돼지열병 관련주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을 단기적으로 좀 이어가실 수 있는 장이다. 대신 시장은 박스권에 좀 갇힐 수 있으니까 주식 비중을 아직 늘리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면서 네, 트레이딩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 네, 이 정도로 이번 주 증시 일정과 전망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